둔산동입니다. 이제 노베이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생들 받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노베이스는 아니고요. 뭐 9등급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1등급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여기가 멀다는 느낌이고 요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의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이걸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노베이스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해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돌덩이처럼 이렇게 쌓아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자, 언수회탐으로 하면 국영수 자, 한국사하고 탐구 실제적으로 이제 거꾸로 해서 이 탐구 같은 경우에는 70%가 이제 문제가 겹쳐나거든요. 근데 이 70% 겹친 걸 모르면 노베이스예요. 이걸 먼저 다 맞히면 한 50점에서 한 35점을 항상 득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30% 달라지는 거 15점을 가지고 여기서 몇 점을 획득하냐의 문제로 싸워야 되는데 이 35%를 몰라요. 그걸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유형이나 기출 문제를 봐서 겹치는 문제를 봐봐라, 읽어봐라. 여기 겹치지 그러면 인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유형에 따라서 이걸 선택지를 쭉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합쳐서 누적해서 기록해봐라. 그럼 쭉 해보면 다음에는 이 10개나 12개, 뭐 13개의 선택지 중에서 나오니까 이 70%를 맞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30%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쭈루룩 썼을 때 요거는 다 이해되는데 요거랑 요게 이해 안 돼요. 그럼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요 부분은. 근데 이거를 쌓는 과정 속에서 요걸 70%를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실제적으로. 왜? 인강으로 이 70%를 수업을 하려면 뭐 한 40강짜리 한 2번이나 3번은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읽는 게 낫다는 거죠. 두 과목을 하려면. 근데 이제 더 노베이스는 뭐냐면 이 70%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초가 없대요. 중동 기초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읽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할 수 없이 과외나 아니면 왜? 이제 중등 과정이 빠지면 과외나 이런 걸 집어넣든지 인강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1년에 불가능하죠. 근데 1년에 가능해라 라고 했으면 과외가 없이 이걸 읽어서 이해할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70%는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를 추가로 할 때 보면 이 70%는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으면 이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틀린 개수별로 많이 틀리는 것들부터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주 나오는 것부터. 자, 한국사는 이제 어쨌든 흐름을 알고 흐름을 자주 보면서 암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니까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뭐 용어 같은 것도 이렇게 자주 보면 실질적으로 안 물어봐도 이게 이거다 이렇게 대충 알게 되고 그리고 해설 읽으면 용어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설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흐름을 못 잡으면 그러면 인강을 보게 되는 거고 책을 교과서 중심으로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는 실제적으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뭐 한 달 정도 하면 피크로 찍고 탐구도 사실은 3달 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 이 70%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끌어올리는 건데 노베이스인데 끌어올리는 기간이 또 필요하니까 이 70%가 나눠줘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그냥 혼자 많이 읽는다고 치더라도 이게 읽는다고 되냐는 거지. 뭐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 푸는 접근법부터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문제 찍기 배우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능은 다 찍기예요. 정답을 찍어나는 과정이고, 그걸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러면 여기에는 경제 지문을 할 거야? 아니면 여기에 문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업할 거야?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그 비문학 지문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여기에 화법이 있는 문법을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난감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 개념서 종류는 나비 효과도 보고, 떠먹는 보도 보고 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국정보도 보게 하고 다 봤죠? 그럼 기본적인 세팅된 개념서는 다 본 거예요. 그럼 개념서를 다 봤는데 이 개념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심화된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 풀면 틀리게 되면 추가로 줄 거예요. 심화된 개념. 근데 항상 걸리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이렇게 필수적인 것부터 점점 나중에 이거 특별히 킬러 문제가 되는 거는 한두 명인데 요걸 문제가 나고 요걸 다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합시다. 이건 나중에 하는 요 점수대야. 요 점수대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요거를 해버린다고 점수가 올라? 아니면 뒤죽박죽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음에 합시다. 플러스 알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개념서가 끝난 다음에는 유형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에야 이제 대충 알죠? 문학 몇 문제고 비문학 몇 문제고 세봤죠? 네? 문제 이런 문제 문학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화법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그래서 이제 유형을 알았는데 유형별 풀이법은 모른다는 거지 지금 아직 이걸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래서 이 유형별 풀이법 정리된 거 파일 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다 봐야 돼요 사실은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30가지 이 정도 봐도 이거 봐도 압축돼서 해놔가지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본 다음에 본인이 틀린 걸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풀이법 했던 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빨면 더 빠르구나. 이렇게 되는. 이해돼요? 그러면 개념하고 유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유형까지 다 하고 개념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럼 기본 개념 심화하기가 있어요. 이게 90점 넘어서예요. 이게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 72점짜리를 4번 수업, 한두 번 수업에 92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아니, 한 8회 수업 안에 72에서 91번 되면 요 풀이법으로 92점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회 수업 안에 된 애들이 제일 많아요. 평균 8회면 72에서 92 거의 한 7, 80% 맞는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근데 왜 문제는 풀이법 가르쳐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많이 가르쳐줬어도 그거 들으면 듣고 또 지 맘대로 풀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재수하거나 뭐 하나 해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풀으라는 대로 그대로 풀어요. 왜? 내가 그랬죠.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최단 거리를 푸는 못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국어도 25년 30년 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재수 4년 하면서 한 3년 동안 국어 하나도 안 틀린 적도 있거든요. 3년 동안 하나도 안 틀렸어. 그러니까 국어 풀이 접근법은 정말 정교하게 딱 만들어져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휙휙휙휙 이거 주고 이거 어떻게 찾냐고. 그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요점 정리하는 방법, 두괄식으로 읽는 방법 하면서 디테일하게 근거에 설명하는데 이 풀이법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개념서는 받고 유형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이제 풀이법을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모르겠어요. 그럼 경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약본을 설명한 그 파일을 누군가 타자 쳐서 저한테 준 거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사회문학 처음부터 끝까지 요점 정리한 거라든가 아니면 생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생물하고 화학은 하죠. 네. 물리 처음부터 끝까지 요점 정리한다든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진짜 더 하고 싶으면.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본 다 되는 거니까. 뭐 개념에서 유형에서 풀이법하고 기본까지 들어가면 92점 맞은 다음에 공부하는 거하고 맞지 않은 다음에 공부하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 풀이법 디테일하게 이걸 해서 이것 좀 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봐 애들은. 그래서 중학생들 오늘 밑줄치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밑줄치기하고 체크법 좀 봐라 그랬더니 안 봐. 20년 노하우로 만든 밑줄치기하고 체크법인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풀이법을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풀이법을 본인 단계 알겠어요?
네. 여기도 본인 스타일대로 풀어요. 그러면서 시간 모자라도 영어 같은 경우도 본인 스타일대로 풀었죠. 자, 그러면 국어는 이렇게 해서 개념하고 유형하고 풀이법 한 다음에 뭐예요? 이 풀이법으로 했는데 틀리는, 본인이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순위 리스트로 비문학을 많이 틀려요. 뭐를 많이 틀려요? 그래야 대책을 세우고 비문학 공부하는 기본으로, 이래서 비문학 읽는 법을 하든지, 고전문학을 많이 틀려. 그럼 고전문학 그 통으로 읽는 방법을 한다든지, 응? 아니면 제가 보기 문제가, 그럼 보기 문제 분석하는 방법을 따로 한다든지, 저는 도표가 틀려요. 그럼 도표 문제만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특징이 뭐예요? 없어요, 노베스는. 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서 풀은 흔적이 없어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노베이스인데 40개에서 솔직히 30개를 틀리면 어떻게 수업하냐고. 30개 틀린 걸 가다가 보통 국어하면 7, 8개밖에 못 풀거든요. 많이 풀어봐요. 10개. 그럼 한 해 삼으면 한 해 가지고 한 달씩 수업해요. 4회씩. 2회 수업하면 한 달간에 과외를 해도.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풀이법을 익혀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샘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풀었더니 맨날 점수도 안 나오고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념서 보고 유형 보고 해설 보고 비슷하게 흉내내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해설을 보는 거는 공부야. 시험 실전에서는 풀이법이에요. 탁탁탁탁 이렇게 이 풀이법까지 같이 써봤더니 한 회분 해석만 풀이법만 50페이지. 친구랑 고3 가르치는 친구랑 풀이법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 풀이법 한번 얘기하다가 기가 막히다고 책으로 만들자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한 회가 해설이 50페이지. 그러니까 3회 싫으니까 150페이지, 4회 싫으니까 끝이요. 그럼 누가 읽었어? 그만큼 풀이법도 정교하게 근거를 대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풀이법으로 이렇게 결과적인 풀이법으로 결론적으로 풀이법을 딱 해놨으니까 이 풀이법이나 접근법으로 공부를 하고, 틀린 걸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 기본 공부 이론 다시 잡아주고, 이 이론 다시 잡아줄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기본 이론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다시 다 해요. 기본 이론이 있는데 그걸 응용할 줄 모른다고. 여기서 문장에서 찾을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걸 찾을지를 알으라고 유형을 하면서 해설을 그만큼 많이 읽게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건 기본 실력으로 진짜 국어의 배경 이론을 공부하려면 이게 상위 등급 애들이에요. 이걸 다 띄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92점대 1등급 때는 언저리가 돼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특히 뭐라고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말아야지. 시간은 충분히 안에 그거 풉니다. 이게 제가 틀리지.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집니다. 시간 안에 이걸 충분히 찾습니다. 빠르게 읽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글자는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답은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용 추가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악착같이 찾는 거라는 게, 이 찾는 방법도 노하우가 해요. 안 듣고 찍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듣고 영어 찍기. 영어 듣기 안 듣고 답 찍기. 그거 저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너가 들으라고 했잖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영어 선택지 듣기 안 듣고 선택지만 듣고 찍는 법 몰라요? 네. 그거 보세요. 지금 좀 이따가. 네. 선택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정교해요. 네? 선택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제시문이 뭘 것이다. 그래서 답을 찍어. 그러면 17개를 찍으면 몇 개 만들 것 같아요? 10개? 그럼 50% 넘어요? 그러면 무조건 9등급에서 자기는 4등급 나와야 되는데. 선택지만 보고도 답 찍잖아. 이거를 선택지, 듣기를 안 듣고 선택지를 찍는 걸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선택지 간을 어떻게 비교해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찍어놨어. 선택지 고르는 법. 안 봐, 애들이. 이것도 봐야 돼요. 뭐 봐야 된다고요? 선택지고. 선택지 뭐하기? 여기 또 어디 갔지?
한 편도 없어지고 포스트잇 있는 것도 없어지고 랩터는 거기다 위에다 선 뭐라고요? 안 듣고 영어 안 듣고 답 부르기 그 다음에 선택지 고르는 법 똑같이요. 자, 이 9번은 배경 이론이 문제겠죠? 맞아요? 그죠? 네. 배경 이론이 문제고 영어는 그럼 뭐가 문제야? 단어가 문제겠죠? 문제한테 네. 단어를 알아야 이 문장 구조를 하는데 문장 구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네. 내 거. 이게 수특, 수한 이렇게 내가 이걸 문장 구조 잘라진 거를 몇 개를 봐서 문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이거를 해설을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죠? 해설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해설 말고 영어도 이걸 해설을 기억한 다음에 영어도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했어요. 본인은 아직 안 했는데 고1 애들하고 이렇게 찬이 이거 가르쳐 주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100점 나오거든. 영어. 수학은 뭐가 문제야? 이건 단어가 문제고 이거는 뭐라고요? 공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하고 네. 공식이 그러니까 공식 지금 뽑아뒀죠? 네. 공식은 다 일단 외우시고 맨날 보면서 공식이 끝나면 뭐라고요? 이걸 적용하는 문제들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노베이스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요? 문제 속에서 해설 속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 나눠서 이것도 뭐예요? 국어도 끊죠. 네. 영어도 뭐라고요? 끊죠. 수학도 내용 달라고 끊죠. 그런 다음에 이 흐름을 좀 읽으면서 소개념 챙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험이 누적돼야 다음에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건 다시 내려가야 돼요. 뭘로요? 이게 한 권씩 있는 기본서로. 그죠? 그랬더니 아니 노베이스인데 짧은 기간에 이거 4권 5권 뭐야? 하나 둘 셋 4권을 다 하래. 예를 들어서 똑같잖아요. 저기 고2에 그 2권을 한꺼번에 다 해야 돼. 과학도 4권을 하고.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좀 읽으라고 했어. 계속 10번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기본 개념부터 문제나 풀이 과정까지 10번 읽고 풀기 시작하더니 3번 읽었더니 저거 대충 아는데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요 책은 뭐라고요? 푸는 용도가 아니야. 10번 20번 빵꾸 내고 구멍 내가지고 뭐라고 읽어갖고 내가 이해하는 문제야. 풀고 싶으면 모의고사에서 풀어. 이거는 이해만 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또 가끔. 근데 모의고사는 풀어봤죠? 이거 하면서 무조건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해설. 그거 다시 풀더라도 모의고사 요거 읽으면서 모의고사 풀어야죠. 그죠?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자 봅시다. 이거 영어 단어하고 구조 나눠.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일정 부분 쌓여야 되니까 어근도 주고 영어 단어장도 읽으라고 그랬고 그죠? 듣기도 좀 계속 이거 여기서 듣기 읽으라고 했더니 아깝다고 계속 읽으면 지분이 익숙해지잖아. 네. 애들 막 새 걸로 다 남기고 나머지 몇 번이다 18번부터 풀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이거 솔직하게 읽고 풀어.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풀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구조를 알면 순서 바꾸기도 되고 주제도 되고 이 구조에 따라 여기에 쓰는 빈칸도 되고 다 돼요. 구조 나누기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풀어야 돼. 본인이 이걸 익숙하게 영어로. 그래서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단어 몰라서요. 할 수가 없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거 틀렸는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러면 설명해줘야죠. 어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니까 문법은 무시하고 1등급만 맞으면 되잖아. 문법은 안 할 거라고. 근데 독해하는데 필요한 문법은 해야지. 독해형 문법.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문법 할 시간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독해만 하는 거야 계속. 그지? 독해하고. 그래서 이것도 틀려봐야 우선순위로 공부를 가르치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자, 수학도 공식하고 적용해.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는 풀겠지. 근데 쉬운 문제는 풀기 시작하고, 이 뒤에 거를 끝나면, 이렇게 긴 문제면 요 블록과 요 블록과 요 블록과 이걸 연결하는 거. 자, 이게 글을 보고 끊어보면 알겠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이 안 나네. 시험에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블록과 이 블록과 이 블록과 이 블록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지? 이걸 생각을 해서 뭐가 돼야지?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나야지. 그걸 생각해내야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솔직히 많이 풀어보면 다 나왔던 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응? 운 좋으면 자기가 기억 또렷한 거 나오고 안 그러면 기억 안 나는 거 나오느라고. 근데 아무리 이거는 국어는 이렇게 기본 문제죠. 기본. 최종으로 뭐가 문제라고요? 기본 실력, 배경 지식. 영어도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배경 지식. 배경 지식 알면 금방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 모르는데, 그런 거 모르는데, 영어에서 처음 봤대. 그럼 수학은 뭐 때문에요? 이걸 연결하는 능력. 이거 연결하는 능력은 뭐라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해해가지고 수학적 이 원리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해야 이게 떠오르지. 마지막 거. 그래야 이거 이해라도 하고 연결을 하지. 설명은 돼. 설명이 돼도 안 떠오르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 할 수 없이 이걸 최단 기간에 해야지. 이걸 하고 이것도 최단 기간에. 아, 바쁘네, 그죠? 어? 문제는 이거 개념, 유형, 풀이법 다 하는 시간하고 이 기본 하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다 끝내는 거 몇 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6개월. 이것도 6개월. 6개월, 4개월. 이해돼요? 네? 네. 자,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월. 됐어요? 이것도 단어 다 외우고 구조하는 거 6개월. 그래서 나머지 채우는 거 4개월. 수학만 그게 안 돼요, 시간이. 거의 이게 9월 모의고사까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10, 11, 이 2달밖에 없어요. 요거를 할게. 그렇다고 요 공식 외우고 적용하는 거 보고 이게 기출문제 안 보면 수능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모르고 맨날 그죠? 쓸데없는 기본 개념만 공부한다고 맨날 기본 개념만 하는데 차라리 이 수학에 나온 걸 하면 일정 점수는 맞추죠? 어느 정도까지? 한 3등급까지는. 3등급, 그죠? 이게 3등급 선까지 뜨거든. 3등급 선이 도달하면, 3등급 선이 도달하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하라고 과외비 쏟아붓는 거야. 이거를 뒷부분에 못하니까 땡겨서 지금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이거를 지금, 수완하고요, 수토하고, 그래서 미적하고, 확통하고, 할래도 공통수학 알아야 되고, 그죠? 뭐 모르는지부터 찾아야 되잖아. 그럼 수학 개념에서 뭐 몰라? 예를 들어서, 수학 해설을 보든 뭐하든 어떤 애가 이렇게 착 치고 궁금한 거 탁 치고 요 계산 과정 몰라요 하고 딱 표시하고 딱 했는데 질문을 해서 자기 모르겠다고 충분히 찾아놨다고 막 중간고사까지 했다고 30개 하니까 끝났던데 이 책에서는 30개야. 또 다른 책에서는 30개. 그러니까 수학을 풀어가면서 풀 과정을 모르는데 이게 왜 이 공식의 원리를 이해 못했는지 이게 왜 나오는지 거기다 써놓으면 다 설명해 주거든요. 몇 개까지 되더니 90분 하니까 200개까지 되더라고. 애가 정확하게만 써놓으면. 자, 그걸 찾는 것까지가 머리로 발전돼요. 설명 들으면 200개 쭉 녹화해주고 딱 하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아, 그거예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지, 선생님? 관심법? 궁예? 이거 어떻게 찾아, 모르는 거? 점수부터 다 해. 그래서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 풀이법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해돼요? 영어 이거 구조가 안 잡혀요.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요? 내 약점. 이렇게 기본적으로 첫달 해봐야 뭐 속도 빠르게 해줬죠.
옛날에는 전혀 불가능한데 어쨌든 읽어는 볼 수 있겠다. 시험 범위 다 읽지도 못하는데 왜 읽지도 못해요? 기출 문제 다 해야죠. 시리즈 수특 수한 시리즈 다 해야죠. 평가원도 어느 정도 다 해야죠. 기본서 시리즈로 다 해야죠.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3등급이 그죠? 네. 기본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맞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고난도 문제집 한 3권 정도 해야죠.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야죠. 거의 1등급 가려면 만점대 가려면 그러면 요 기출 문제가 전부 몇 건이었죠? 돼요? 해설지 포함해서요? 예? 예. 15건에서 6건. 그럼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 곱하기 6? 90. 80. 80. 80. 80. 87이에요. 7일씩 하면 80건인데, 7일씩 보면 560일 필요하고, 48, 32, 4일씩 보면 뭐라고요? 320일 걸리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봐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중학생들한테 농담으로 하루에 한 권 봐야 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자. 농담이 아니었잖아. 근데 노베이스는 하루에 한 권을 못 봐, 처음에. 그죠? 그러니까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양 자체가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래. 자, 지금 최단 코스로 나가서 처음에 지금 속도 했어요. 어쨌든. 속도. 이건데, 속도가 필요한 건 알겠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유형을 해야 돼. 유형을 해야 되는데, 속도로 빨리 읽기만 했는데, 유형까지 파악하래. 종류별로 다 외우래. 그러면 뭐라고? 빨리 읽고 외워라. 이런 얘기네, 내가. 에?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놓치면 이거 못 건들죠? 속도도 있으면서, 유형도 정신 차리면서 체크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유형을 체크했더니, 그래서 네가 뭐 모르냐고, 이제. 질문도 찾으라 그러네요. 질문. 그러면 이 질문을 보고 요거는 안 해도 돼. 이거는 파고들어야 돼.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돼. 요거는 내가 답변해 줄게. 이건 다음에 하자. 왜 그래요? 이걸 해서 지금 이거 하면 뭐 할 거예요? 3점짜리 4점짜리 이거 마지막에 29번 30번 지금 하면 뭐 할 거야? 이거 29번 30번 한다고 지금 이거 한 문제 두 문제에서 개운하게 알았습니다. 땡! 굿! 한다고 점수 올라? 안 올라. 그거 안 나와. 손에 나왔던 거라. 29번 30번을 알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요 바닥을 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 하면 한 문제 하는 시간에 요거 뭐라고? 30개 가르쳐 줄 수 있어. 이해해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궁금하다. 얘도 그래. 이거 모르겠다. 이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쫙 해줬지. 그지? 그거 하는 동안 책 읽었으면 일자 모르는데 그거 하느라고 가르쳐도 또 그거 가르쳐주면 다음번에 그 비슷한 난이도 거를 얘가 건들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안 해. 자, 요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좁혀가는 방향성을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 그래서 질문하는 걸 터득해야 돼. 자, 유형도 터득해야 돼. 이거 속도 안 끝났어. 왜? 속도로 6개월 연습시킬 거 3개월만 그래. 3개월 속도만 연습. 그럼 지금도 속도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본인이 답답했잖아. 나 제법 빠른데 그 다음 너 안 가르쳐 주시나. 그래서 유형 보시라고. 속도 뿐만 아니라 유형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더니 유형이 뭐지? 하고 한참 봤는데 아직도 다 안 잡혔잖아. 솔직히 다 안 잡혔잖아. 예를 들어서 화법이 몇 문제야? 10문제. 문법 몇 문제야? 5문제요. 화법이 10개, 문법이 5개? 장문은? 화작이 10문제. 화작이 10문제? 그러면 소설은 몇 문제야? 현대소설이랑 이제 고전소설 나와 있는데 오케이. 영화에서 동계사라는 건 듣기 몇 번이요?
아. 10번? 빈칸은 몇 번이요? 빈칸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A, B, C 순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몇 번이요? 36번. 참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잡히는 거. 자, 또 물어봐야 돼. A, B, C 순서 바꾸는 건 풀이 순서가 어떻게 돼? 풀이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풀 거냐고 내가 최단 코스로. 이해됐어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시험이잖아. 쉬운 걸 더 빨리 풀어야지. 그래 어려운데 시간을 쏟지. 그죠? 화장 나올 때 수리 대화해. 그럼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그런 거. 다음 단계가 이제 풀이법 할 차례예요. 풀이법. 국어도 풀이법 알려줄 거고. 이 질문은 본인은 하세요. 근데 이 사이에 뭐 해야 된다고요? 풀이법. 본인 공부가 속도 유형 질문이지. 나는 제일 처음에 이 속도 할 때 뭐 해줬을까요? 더더더더 빨리 읽으면서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읽고 겹쳐 읽고 골라 읽고 뭐라고요? 읽기 방법 해줬어요. 계속. 그죠? 네, 그 방법을 해줬는데 본인이 어쨌든 속도 빠르게 본인은 이해하는 읽기 방법, 나는 빠른 읽기를 가르치려고 그랬고 본인은 이해하는 읽기로 자꾸 고집하고 조금 했죠. 어쨌든 얘도 그렇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유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문제가 몇 문제고 뭐 있고 이 70% 찾고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 거예요? 이거 문제 봤지?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자꾸. 해설에 이거 봐오지? 그럼 이렇게 푸는 걸 해설 봐봐. 그럼, 해설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해설을 보면서, 이론의 바탕이나 이 문제를 이 문제의 배경이나 사람들이 설문하는 걸 봤으면 이제 해설을 떠나갖고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으로 풀었어. 근데도 모르겠어.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이제 공부, 진짜 공부 이제. 왜? 이거 자기가 읽어서 해내지 않으면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네. 자, A하고 B, 그 수원하고 수투를 한꺼번에 어떤 애가 공부하는데 이걸 얘가 10번을 읽어서 다 됐고요. 선생님, 이거 하나 뭐예요? 그랬더니 쭈르륵 했더니 요게 그래서 요게 이게 똑같은 거였는데 제가 다 몰랐었어요. 요거 알면 다 똑같은 원리죠? 네, 하면 끝나. 그지? 근데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인이 읽어놓으면 쭈르륵 모르는 게 딱 되면 그거만 딱 정리하면 혼자 또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속도가 몇 배 빠르죠. 자, 노베이스 과정 2에서 시작 과정. 자, 처음에 와서 누구든 노베이스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답답한 게 속도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양이 너무 제한된다는 거고, 속도가 늘려서 양을 팽창되니까 이제 이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 분류할 게 너무 많다고. 이거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무슨 유형, 이건 무슨 유형 이렇게 풀고 이렇게. 실감을 못해서 써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듣고 말어 그냥 유형만. 그래서 고생하면서 해설을 열심히 봤어요. 유형. 근데 유형 봤으면 이런 유형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이런 유형에 따라 풀이법까지 누가 만들어놨대. 그러면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왜 어떤 이론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고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걸 해줄 거라고. 그러면 저 봐봐. 자, 이렇게 속도할 때가 몇 월달이었어요? 12월달. 유형할 때가 몇 월달이에요? 1월달. 어때요? 이제 호기심 질문하는 게 이제 2월달, 그죠? 유형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3월달, 그죠? 3월달 답지라면 이제 4월부터 4, 5, 6 뭐라고요? 3개월 동안 뭐라고요? 기본서 죽어라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하고 여기에서 뭐 했어요? 유형하고 여기에서 풀이법을 하는데 이걸 적용시켜 보잖아요. 적용시켜 볼 게 그 내용을 파면서 적용시켜 볼 게 뭘까요? 수특. 이제 나오잖아. 프리법 가르쳐주면 수특에, 프리법 가르쳐주면 수특에, 프리법 가르쳐주면 수특에.
이해돼요? 네. 그래서 수특이 다 끝나면 나 모르는 거 이게 3등급 기준이니까 내 모르는 뭐가 나와요? 지금 우선순위가 나오죠? 우선순위. 그러면 질문하면서 기본서 다시 가갖고 이 우선순위 기본서에다 다 체크해야죠. 이 우선순위 기본서를 뭘 중심으로 본다고요?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본다고. 이걸 쭉 기본서를 읽었어. 만약에 첫 달에 다 읽었어. 두 번째는 우선순위만 때려잡아야지. 그죠? 간단하게 본 다음에 우선순위 때려잡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요? 이제 기본서만 하가 이거 풀면서 문제를 평가원 같은 거 풀면서 플러스 기본서를 해야지. 기본서를 챙겨놓고. 그러면 이게 3월 모의고사 될 테고 이게 6월 모의고사 될 테죠. 6월에서 9월까지는 뭐 해야 돼요? 악착같이 고난도 해야지 이제. 고난도 달달달달 외워서 9월에 암기해가지고 끝낸다 박장. 그 다음 여기서부터 11월까지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실전 연습만. 자, 1년 일정 지금 처음 알려줬죠? 네. 엄청나게 빡빡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 지금 네가 살았던 기출문제만 보고 3번, 4번, 5번 보기도 힘든데 이제 또 좀 있으면 뭐라고 이제? 수특 가야 돼요. 저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버리기 전에 저기 엑기스 챙겨놓을 거예요. 형광펜 쳐서. 네. 형광펜 친 다음에 어디다 써놓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통째로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기출문제가 필요하긴 한데 그거 지난 거죠. 이해돼요? 네. 지난 기출문제는 버려야 되고 새 기출문제를 할 수 없이 사야 돼요. 왜요? 교육과정에 맡기니까. 교육과정에 맞게 문제 또 재정리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어차피 마더텅으로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그거 해설을 똑같은 걸 왜 또 읽어? 뭐 사야 돼요? 이제 자이스토리를 사야지. 이해돼요? 네. 자이스토리 다 사야지, 수특 다 사야지. 장난 아니네. 우선순위 된 걸로 이걸 해야지. 이걸 3년 동안 나눠서 산다고 애들이. 근데 남들은 다 본 책인데 나는 안 보고 점수가 나온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시험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느 뭐 국사가 뭐 특별히 잘해서 졸업하면 48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다 안 사도 돼요. 그죠? 왜?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이거 시간 세이브해야지 이런 거. 영어도 내가 1등급 거푸하게 나와요. 그럼 안 사도 돼요. 차라리 2등급 맞으라고 그래. 그래서 0.5점 0점 뭐 몇 점 감점해도 수학 하나 더 풀자고 그래. 그렇게 모험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국어도 문제고 영어도 문제고 수학도 문제면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할 때 속도 놓치면 안 돼요. 왜? 속도가 더 빨라질 여지가 있거든. 왜? 더 빨라지면 네가 마음이 편해지거든. 속도가 빨라지면 천천히 볼 때 이 생각이 막 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해. 천천히 보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니까 속도 연습도 해야죠. 속도 놓치면 안 돼요. 네. 유형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질문하면서 이거 버려야 되니까 정리해야 돼요. 네. 정리하면서 조금 있으면 수특 나오면 이제 수특 풀어야 되니까 풀기 전에 푸는 방법도 배워야 돼. 이제 풀이법. 네. 자, 그래서 참 웃기죠? 기출문제 다 보고 여기도 기출문제 한번 보고 수특까지 보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기본세 이게 1등급 안에 더 들어갔을 때는 기본서 없으면 안 돼. 1등급만 맞출 거면 이거 안 해도 돼. 기본서. 근데 1등급만 맞춰서 못 가. 의대를 못 가. 1등급 거꾸로 오면 서울대는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돌파하려면 이게 봐줘야 돼. 할 수 없이. 왜? 당연한 건데 내가 나 몰라갖고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요거에 근접한 기본서를 우선순위로 하겠죠. 우선순위 나와야 기본서를 하죠. 근데 보통은 다 어떻게 공부해요? 이거부터 하죠. 네. 이거부터 하면 1년이 모자라요. 농담이 아니에요.
수원 하나 놓고 정석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면 1년 다 지났어요. 어떻게 하죠? 최단기간에 하려니까 이걸 최단기를 짧게 하려면 명확하게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확정돼야 되고, 이거 한 번, 두 번씩, 이게 시험 보는 걸 한 번, 두 번, 3세판이나 했잖아요. 시험 나와 안 내봐 칼같이 구분하면서 해야 돼. 이해돼요? 기본사 하면서도 요거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여기 또 문제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1년 내내 모의고사라고 시험이고 1년 만에 평가 시험을 보면서 그 옆에 짝퉁기로 속도 중시하고 유형 중시하고 뿌리법 중시하고, 그죠? 질문하면서 호기심 해결하고 기본기 좀 더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이는 쭉 있고. 처음에 이거는 굉장히 힘들겠지. 갈수록 쉬운 거는 풀어지면 빨라져요. 걸릴 게 몇 개 없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거예요. 갈수록 여유가 생겨. 갈수록 이렇게 공부할 양이 줄어. 대신에 뭐라고 이게? 양이 주는 대신 깊이가 늘어. 그래서 똑같아 1년 내내 힘든 건. 갈수록 공부할 부분은 좁아지지만 갈수록 이 정도를 여러 번 해야 돼. 이 어려운 거를. 이해됐어요? 자, 이런 과정을 얘가 보니까 니 지금 이거 시키죠? 네. 왜? 이거 시킨 다음에 이거 풀어서 해봐요. 할만하죠? 근데 이걸 다 하고 이것까지 시켜서 하기에는 진짜 쉽지 않은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해나가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성을 찾아야 돼. 그래서 자꾸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됐어요? 이걸 설명해 준 다음에 등록할지 안 할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홀랑 등록해갖고 이게 뒷일처럼 생각보다 일찍 등록해버렸어. 내가 생각할 때는 9일날 등록일인데 이틀인가 돈을 일찍 넣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려고. 화요일날에 항상. 기냐? 네. 알았어. 그럼 내가 잘못 써놓은 거야. 난 9일로 써놨어. 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화요일날에 제가 드리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해줬죠. 네. 제 상황에서. 그래서 요거 고민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기간도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속도 더 하고 싶은데 미안, 못해, 시간 없어, 그런 거야. 네가 개인적인 걸로 더 빠르게 해야 돼. 속도 빠르게 하는 건 경험했잖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속도 확 늦어지는지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늦게 해야 되고. 근데 유형도 이제 미안, 조금 있으면. 그죠? 네. 근데 질문 준비하는데 한 열흘 주면 되겠죠, 어느 정도? 네. 써놓고 쭉 한 다음에 열흘? 일주일? 5일? 내가 급해지더라고. 내가 점점 빨리 해. 일정을. 왜? 이게 있어야 되거든, 나중에. 근데 이게 기본서를 해서 기본서 일정 부분 레벨 기본서를 어떤 거로 할지 했는데 내가 레벨을 잡을 거예요, 보면서. 그죠? 근데 읽는 속도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정석 놓고 이거 빨리 읽으니까 하루에 5번 읽을 수 있지. 그럼 20번 읽어와. 그럼 그런 다음에 시작하면 돼.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갖고 1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다 불가능한 건데 목숨 걸고요.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는 점점 심해지지. 속도도 신경 쓰고 유형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는 똑바로 누적시키고 해야 돼. 됐어요? 네. 근데 아무리 똑바로 정신 차려도 하루에 공부할 거 제한되지 않나요? 이만큼 공부하면 끝이잖아요. 네. 시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돼. 근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쫓겨놓고 칼같이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시간 보고 밸런스 보고. 근데 균형 깨지고 밸런스 깨지면 다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공부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잖아, 아직. 네. 제대로 시작한 지. 밸런스 잡는 거는 1단계. 1단계. 그래서 본인이 안정감을 찾아서 이 정도 공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안 해본 상황이라 이거 해도 될까?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붙을 때까지.
마지막에 운 좋아가지고 29번, 30번 다 찍어서 맞히면 어떡할게. 어떤 애가, 출력 좋아. 29번, 30번 다 쓰는데 앞에 있는 거 당연히 맞았자고 계산 실수 2개 하면 못 가. 에? 공부가 아니라 팔자에 달렸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몇 년 공부 안 해도 못 가. 근데 수능 까봐야 돼. 점수 나와봐야 하는 거야. 결과를 누구도 모른다고. 그것도 까봐야 되고 원서를 넣는데, 예? 이게 어떤 센 놈이 일로 뭉쳐봐가지고 쫄아가지고 낮은 대학 있는 다 뭉치면 떨어지는 거고. 이해돼? 네. 그럼 까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진짜 너 같은 상황에서 진인사 대천명이 돼. 최선을 다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천명을 기다리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거 더 못해요. 이거 이상 못합니다. 뭐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영화는 없습니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막 재수해갖고 거의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해서 서울대 가겠다는데 지진 나가지고 뚝 떨어져 있는데 못하겠대. 내가 이 정도 실력 올라갔는데 재수하면 되잖아. 더 이상 못하겠대. 더 이상 그 1년을 똑같이 해서 아니 그냥 살짝만 해도 돼.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해돼? 여한이 없대. 공부를 깐 거에 대해서. 됐대 자기 팔자래. 또 이렇게 갖고도 뭔 일이 생기게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키고 싶은데 못 시켰지. 이해되세요? 네. 그냥 해나가는 거. 자, 이런 전체 과정을 보니까 엄청 빡빡하지? 네. 그러니까 뭐는 다 끝내야 돼, 금년 안에. 기본서는 다 끝내야 된다고. 기본서랑 뭐 끝내야 돼요? 기출문제 유형. 기출문제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본서 쭉 나가다가 막판에 뭐예요? 그렇군요. 기출 100회 정도 풀 거라고. 그래서 기출 도사되게. 틀린 거 하고 너. 그런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그럼 100회 한 거 분석할 수 있겠죠. 네. 분석하고 요 스케줄도 따라서 하겠지. 근데 빡빡하긴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출문제를 읽었는데 마더텀을 읽는데 3일이 걸렸으면 자이스토리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충분하고 남아요. 다 뭔 지문이에요. 해설도 거의 비슷해요. 순식간에 봐요. 근데 해설의 뉘앙스나 그 접근 방법이나 편집이나 이런 걸로 플래시하게 보이니까 한 번 내가 못 보던 거를 쳐다보고 그러는 거. 이해됐죠? 네. 질문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첫 딸하고 지금 둘째 딸하고 이제 셋째 딸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찍어줄 테니까 네.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찍고 노베이스 이제 2달 과정은 잘 갔어요. 솔직히 그 처음에 옛날에 고향에서 공부했던 거에 최소한 10배 이상의 학습을 할 수 있는 10배의 분량을 보고 고민하고 막 피곤해가지고 탁 쓰러질 만큼 됐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안에 나는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이면 적어도 최소한 내 생각에는 뭐 3년이나 5년 정도는 기간 늘린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1년 안 하는 택도 없지만 가고는 싶다 그랬지만 5년이잖아. 근데 이게 더 늘 수 있어요. 본인이 아직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읽다 보면 점점 빨라가지고 진짜 뭐 몇만 개 빨라질 때도 있다니까요. 안 믿기죠? 애들이 볼펜 하루에 1자로 쓰고 2자로 쓰고 이게 되네요. 그러게요. 그러죠. 안 믿기죠? 네. 단 익숙한 거 읽었을 때. 아니 기출문제를 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빨리 읽어. 근데 기출문제를 20번 읽고 30번 읽고 하루에 저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읽혀져요. 그냥 사진 찍듯이 쫙 보여요.
이제 반복을 실질적으로는 기본이 7회고 적어도 10회독은 하고 20회독은 해야 되는데 기본 7회독이 안 됐죠. 네. 읽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러니까 7회독 채워야 되죠. 네. 그럼 뭐 그렇게 뭐 수특 샀다고 바로 버리라고 안 해요. 계속 읽으셔야. 왜 그러냐면 익숙한 걸로 계속 해야 되려면 눈이 보이고 익혀지고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넌 질문 없습니다.